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멘토 이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소중한 또 구독자분께서 정성스럽게 좀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제 글을 남겨주신, 하이라이트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내담자분의 글을 한번 같이 보자면, 그 가스라이팅 후보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올렸을 때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글을 좀 올려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일단 좀 제가 읽어볼게요, 사연을. 전 과감히 벗어났어요. 그런데 신랑이 아버지와 형에게 갈취당하고 조금 벗어나려 하면 울면서 천륜이네 혈육이네 하며 맘 약한 신랑에게 대출까지 받게 해 85세 시아버지 성형수술하고 아주버님 차 사고 저희 생활비도 없게 만들고도 끊임없이 요구해요. 진짜 너무 최악이네요. 그죠? 형 30억 자산 가면서 10,000원 한 장을 안 써요. 시아버지 4살 신랑 버리고 여자랑 도망쳐서 20년 만에 나타나 부양하라네요. 정말 이거는 뭐 완전히 경우가 없죠. 네. 10년 넘게 생활비 드리고 뒤치다거리 다 했는데 이제는 못이라고 하네요. 형 지내는 안 되니 제가 다 해야 된대요. 인천 형님이랑 반반씩 하자고 했더니 본인들은 아버지 못 모신대요. 단칸방에서 어떻게 모시냐고 했더니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대요. 아버지도 만만한 저희가 편하니 며느리 돈일을 안 한다면서 둘이서 신랑 가스라이팅 해서 이제 완전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괄치당하면서 네가 안 모셔서 이렇게 된 거래요. 한편 신랑도 피해자인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을 좀 남기려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혼자 이렇게 어떤 투쟁이었을 거거든요. 이 투쟁의 어떤 역사를 해 나가시면서 또 우리 가족 지키느라 참 많이 구독자님께서 애쓰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를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알고 있느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구독자님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거리고 두기도 하고 어떤 이제 방법들을 쓰려고 하는데 남편은 아직 그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버지하고 이제 형님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면서 막 계속 착취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일단 구독자님 중심으로 제가 일단 상담을 하자면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정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느냐, 우리 남편하고 내가 정말 함께 갈 거냐, 아니면 완전히 이 집안하고 나도 그냥 끊어버릴 거냐, 이걸 먼저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두 가지 경로가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남편하고 정말 이렇게 같이 잘 살고 싶은데 저쪽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아버지 쪽이나 형님 쪽을 내가 도려내야 돼요. 이런 이제 대안이 있고, 두 번째는 완전히 그냥 정말 이제 갈라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요, 남편은 무조건 내 편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일단은 무조건적인 공감과 수용과 경청으로 일단은 따뜻하게 내 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고. 그런데 왜냐하면요, 가운데서 남편도 사실 되게 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눈치 보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버님 시아버지라는 그 아버지 눈치 보고 형님 눈치 보고 아내의 눈치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아마도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편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당신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보, 당신 아프고 힘들면 누가 책임져? 결국은 내가 책임져. 당신하고 평생 살 사람은 누구야? 나잖아. 그치?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안정기지가 내 아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정말 기댈 곳은 오로지 내 아내밖에 없구나. 이걸 이제 느끼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어떤 공감 수용, 저 전 단계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남편이랑 정말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때는 조금 완강하게 나가실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내담자분 중에서 정말 이것과 이제 비슷한 사례이신 내담자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담자분이 얼마나 훌륭하셨냐면, 이제 이걸 완전히 선언을 하셨었어요. 나는 파혼이다. 당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 쪽 카드를 막 다 써버리고요. 그리고 남편이 당연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처음부터는 없었던 얘기인데 뭐 모든 걸 그냥 물주처럼, 지금 결혼할 남자한테 물주처럼 이렇게 하는, 정말 남편이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내담자분이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해주신 거죠. 저희 내담자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 당신이 저기하고 안 끊으면 난 당신하고 파혼이야. 어쩔 수 없어. 난 당신하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결정해야 돼. 당신이 이제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누가 들어도 이것은 맞는 말인 말. 어떤 거냐면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안 돼. 나 당신이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 막 너무 슬퍼. 안 통합니다. 당신 카드 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쓴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 흥분하시면 안 돼요. 차분하게 글로 조금 써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신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4년, 당신 4살 때 버리고 간 분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버지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 30억 자산가가 이거 절대 안 된다, 모실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주 객관적인 근거를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글로만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보단 더 충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정말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사실은 정말 이걸 뿌리 뽑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사실은 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제 그 시댁 쪽 편을 들어줄 거고, 그러면 나하고는 계속 갈등이 심화될 거고, 우리 가족은 계속 관계가 멀어지면서 정작 멀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그냥 정말 수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협박적으로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정말 이것을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각오로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오히려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돌아서게 하려고 협박하면서 이혼을 협박 무기로 사용한다.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각오로 사실은 임하셔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 정도의 각오로. 내가 정말 그 정도로 안 하면 안 끊겨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이 사람과 끊지 않으면 난 당신하고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다. 난 이 집하고 살 수가 없다. 이걸 정말 각오를 가지고, 진짜 각오를 갖고 임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남편이 온다고 했으면 그럴 때부터는 무조건 내 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남편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되고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중간에 남편이 바로 내 편이 돼서 내 말을 잘 듣고 우리 가족을 지키냐? 그러지 않을 확률이 또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어떤 내가 불안과 우울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해맑음 아니셔도 돼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게 이런 거는 맞고요. 왜냐하면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나 모르게, 예를 들면은 나 모르게 뭐 아버님한테 접촉을 한다거나, 아내분이 나 모르게, 그러니까 구독자님 모르게 다시 뭐 형님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러면서 오히려 내욕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해요. 그걸 염두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도 비난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정도의 각오가 좀 돼 있으셔야 돼요.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랬구나. 근데 괜찮아. 난 당신 편이잖아. 자기야, 다시 해보자. 그리고 다시 오게끔 하고. 근데 정확한 규칙은 또 정해줘야 되죠. 이게 만약에 3번 이상이면 난 당신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어. 어떤 이제 제한점은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실수는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실수는 할 수 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안정기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네, 제 말이 지금 좀 잘 전달이 됐을지 혹시 모르겠는데 어때요? 구현모 원장님 좀 잘 전달이 됐나요? 네, 잘 됐나요? 네, 제가 말을 빠르게 하지 말아달라고는 피드백을 사실 많이 받아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구독자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실 저렇게 글을 남겨주셨겠어요. 굉장히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저는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해결되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라고요. 저희 이제 보면 엔라이팅 학원방이
기능이 있어요. 그럼 화건방을 통해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이 전전두엽을 발달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전전두엽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대로 행하고 말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자꾸 함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불안하거나 우울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이 세상, 이 우주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이신 거.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